야담 이야기. 노비향단이 옛날 한양에 심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심선비는 글 공부보다 어여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예쁜 부인을 얻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선산에 노비들이 도망을 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비는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기에 양반의 처자와의 혼례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선산에 많은 숫자의 노비들이 모여 살고 있다면 필시 그곳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여인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산을 찾은 선비는 한 노비의 딸인 향단이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향단이는 나이는 19에 옥도를 깎아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미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겠느냐. 선비는 주저없이 향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비 입장에서는 돈은 없지만 양반의 자제가 그리 나오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심선비는 향단이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나와 같이 마을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심선비는 이미 향단이와 혼례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비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거처로 찾아와서는 향단이와 하룻밤을 지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저 선비가 자기랑 혼인하자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하니 아비는 화가 나서 딸을 데리고 가려는 선비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저 녀석을 처리해야겠다. 향단이의 아비는 다른 노비들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 녀석의 혼을 빼놓아라. 아비는 향단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모두가 선비를 혼을 내줘야 한다고 한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선비가 향단이를 마을로 데리고 내려갈 것이기에 거사를 바로 치러야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향단이는 아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자식으로 마땅한 도리라 생각해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향단이는 그날 밤 아비의 뜻에 따라 선비의 혼을 빼어놓을 정도로 요염하게 굴었습니다. 향단이는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옷을 바꿔 입는 게 어떠시겠어요? 라고 말하니 선비가 의아해하면서 옷을 바꿔 입다니 어째서? 라고 말하니 향단이는 배시시 웃으며 재밌지 않습니까? 빨리 바꿔 입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향단이에게 빠져있는 심선비는 그녀의 말이라면 뭐든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향단이는 선비의 도포와 바지를 벗기고는 자신이 입고 있는 저고리와 치마를 선비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둘은 깔깔거리며 서로의 모습을 보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갑자기 향단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처자, 무슨 일이오? 술이 취한 것이오. 향단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 선비는 진심으로 향단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향단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선비님께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문 밖에 빽빽한 화망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선비는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꾸민단 말인가? 이것은 모두 제 집안이 꾸민 짓입니다. 저는 아비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방실거리며 웃고 있던 선비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말하니 향단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아비가 이를 꾸몄지만 딸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아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비님의 옷을 입고 있으니 제 목숨으로 사죄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밖에서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선비님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을 가리고
달려나가십시오. 말을 마친 향단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향단이도 선비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며칠간 선비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니 선비는 그녀의 착한 심성에 매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향단이를 품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고맙소. 내가 어떻게든 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보겠소. 그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고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에 크게 감동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 밖에는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향단아, 잠시 나오거라. 선비가 있는 곳으로 몰려든 노비들은 향단이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선비는 향단이가 얘기했던 대로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로 얼굴을 가리고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노비들은 향단이가 밖으로 나온 줄 알고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의심을 피해 도망 나온 선비는 마을로 내려가 관가를 찾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관가에 있던 고을의 원은 추리한 모습의 선비를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선비는 선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은 즉시 포졸을 거느리고 노비들이 있다고 한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노비들은 도망치지 않은 채 흥분한 상태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에는 선비로 착각한 노비들에게 당한 향단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비들은 어두운 방에서 향단이를 선비로 착각해 일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향단이를 본 아비는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비는 그제서야 딸이 선비를 좋아했구나,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가 라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에 의해 노비 일당은 모두 잡히게 되었습니다. 고을의 원은 상사의 즉시 노비들의 죄를 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차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원님에게 저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향단이가 아비를 살리려 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아비만은 죄를 사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선비의 청으로 인해 노비들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향단이의 아비만 목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향단이는 자신을 내던지며 부모를 위한 효를 다했으며 지아비를 섬기는 열과 충을 다했습니다. 향단이는 훗날 삼강을 다 갖추었다고 알려지게 되었고 본읍에 비석과 정문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선비가 노비촌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근데 문제는 외모 하나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외모는 3년 가지만 성격은 30년 간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